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MBC는 오늘부터 사흘간 고질적인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 장비 분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건설 장비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된 여수시 돌산읍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했던 서재인 씨. 5달을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은 한 달치뿐이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 후에 주기로 한 금액이니까 6월, 7월, 8월 달이면 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돈이 계속 체불이 되다가 9월 달에 9월 한 20일경인가 돈을 받았어요, 한 달. 추석 전에. 근데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돈이. 받은 돈은 없는데 대납한 장비 임대료와 은행이자만 계속해서 빠져나가 결국 서 씨의 가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맨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맨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통장에 그것도 대출까지 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지난 2019년 광양시 망덕포구 다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순근 씨. 이 씨는 최근 2년 전 받지 못했던 공사 대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동안 대출로 생활을 연명했던 탓에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된 걸 생각하면 울화가 침입니다. 광양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떼일 없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을 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진 건설 장비 운전기사들.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다단계 계약 구조 중간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자금이 막힌 탓이었습니다. 체불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을 찾아보니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체불금을 이번 공사 현장 대금으로 돌려막기 한 업체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공사 직후 파산을 하거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었지만 계약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남 동부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장비 대금 체불 사례는 노조에 신고된 건만 116건. 이 중 27%는 바로 지자체와 교육청, 해수부 등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GS 칼텍스나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수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례가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장비 대금을 체불당한 운전기사 10명 중 2명은 아직도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 조금 전 리포트를 소개할 때 오디오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나 여수시는 박람회장 매입 의사나 재정적 여력이 없고 해수부 용역 결과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의 이견에 대해서는 최근 서동용 의원을 만나 큰 틀에서 여수 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김회재 의원과도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공정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전남도당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전화투표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특히 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남의 경우 순천과 고흥에서 각각 광역의원 1명을, 보성에서 기초의원 1명을 뽑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는 4월 7일 순천과 고흥 선거구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초반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먼저 순천 제1선거구.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에 중진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의 맞대결로 두 후보 모두 지역 내 지지세가 만만치 않아 경선 승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돌아보는 마을로 만들고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난기복소득 보장,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감면을 현실적인 지원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포스트 코로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주인식을 꼭 지켜봐 주시기를.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각축전 속에 과열 현상까지 빚어지는 상황. 특히 벌써부터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내에서 자칫 다른 재보궐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고흥 제2선거구는 정치 신인들의 무대.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지역에서 꾸준히 털을 다진 박선준 예비후보자에 맞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온 유민식 예비후보자가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특성화교로 지정을 해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여기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외부 학생들을 이쪽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현장에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여 마을에 저는 2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현안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거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민주당 당선인이 다수 배출됐던 고흥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3의 후보가 가세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동일한 여권의 굳건한 텃밭이지만 지역별 정서와 후보군의 차이가 적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의 또 다른 관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선거가 없는 지역에서도 명절은 정치인들에게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명절 인사가 적힌 현수막이 거리에 부쩍 늘었죠. 엄격히 따지면 이거 불법인데요. 관례라는 이유로 단속이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인근 거리입니다. 설 명절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명절 인사지만 대부분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름 알리기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교차로만 해도 현수막들이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리의 가로수는 현수막 지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현수막 행렬에는 현직 구청장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둔 명절은 놓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인데 이런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단체장이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상황에서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불법 현수막은 손도 못 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저게 오늘 하루에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떻게 나옵니다. 하루에 이거 엄청 나거든요. 한 바퀴 돌아면. 또 불법 현수막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명절 인사 현수막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낸 플래카드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정 시기에 특정 기간은 허용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불법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과 정치 일꾼을 자처하는 이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전하는 명절 인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를 취소한다며 매화마을 주차장을 폐쇄하고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관광객들의 방문에 대비해 방역수칙과 불법 음식점 단속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도내 여행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670억 원, 비율로는 7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피해 분석 결과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소외업종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여행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광협의체를 구성해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도장터의 설 선물 판매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남도장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했으며 설 선물 배송을 마친 현재까지 77억 원어치를 판매해 지난해 설 23억 원, 지난해 추석 64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10만 원 이상 상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5% 증가했고 굴비와 전복, 한우 등 7개 상품은 완판됐습니다.
옛 광양 역사 부지에 시선을 끄는 멋진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남 도림미술관입니다. 남도 미술의 성과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획전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담은 숲속의 미술관, 다음 달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최우식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414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완공된 전남 도림미술관이 거대한 거울처럼 광양읍내 전경을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직선과 사선이 만나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을 강조하기보다는 남도의 자연을 외벽에 비추어 담아내면서 말 그대로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남도의 전통과 전남의 미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 정립시키기 위해 건립된 전남의 첫 미술관이 다음 달 22일 개관합니다. 예향을 강조하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예향을 창조할 복합 문화기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예향 전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바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통을 새로운 어떤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개관 기획전도 이 같은 역할과 의미에 맞는 컨셉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살기 좋은 곳 명당을 일컫는 배산임수를 잘 풀어낸 테마가 돋보입니다.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남종화의 양대산맥, 의제와 남농의 예술적 성취와 우리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 현대 미술가들과의 시 공간을 초월한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나간 전통에서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는 미술관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술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인아트, 순수예술과의 접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전남 도림미술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현대 미술을 느끼고 감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어렵지 않은 친근한 미술관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도림미술관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보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중앙로 일원에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개방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순천 원도심 중심부 만여제곱미터 부지에 연자루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조성을 시작해 어제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남문터 광장과 지하주차장 등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설 명절 이전에 개방하고 전시공간 등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COP28 행사를 영호남 10개 시군에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 동안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었고 전남 지역 평균 농도는 17마이크로그램으로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조음을 기록한 날도 광주는 16일, 전남은 29일로 1년 전 3일과 8일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아마존 수출 목표액인 $500만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우수 농수산식품 중 7개 스타 품목을 선정하고 미국 현지인들의 입맛과 감성에 맞춰 개발한 12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은 27개사 63개 제품이 입점돼 있으며 이번 선적식에는 14개사 23개 제품, $24만 6천 상당의 제품이 선적됐습니다.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도 펼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